안녕하세요. 오늘 나루스TV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책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책이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것도 제가 바깥 어떤 표지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또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원래 이제 표지 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 책이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 책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썼는데, 일단은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제가 처음 읽어봤어요.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못 읽어봤는데 우연히 이제 영화로 봤거든요. 용의자 X의 헌신을 영화로 봤다가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을 영화로 봤는데 그때 영화로 봤을 때 약간 그 영화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고 하기에도 딱 재미없는 건 아닌데 딱 재밌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화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아쉽다 요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재밌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 영화고, 그때 히가시노 게이거가 워낙 유명한 작가고 제 주변에도 이제 팬이 있으셔서 이번에 이제 책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씨 책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읽어볼까 하다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뭐 엄청난 스테디셀러죠. 지금까지도 뭐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제가 이제 사서 이제 읽어보게 됐거든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사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더 사놨는데, 일단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조금 아쉬움이 역시 컸다. 그러니까 용의자 X의 헌신을 제가 영화로 봤었을 때 영화가 조금 아쉬웠는데, 그거는 책으로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일단은 판단을 좀 유보한다 할지라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인데다가 워낙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읽어봤는데요. 물론 뭐 기본적인 재미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요. 기본적인 재미는 있지만 뭔가 아무튼 조금 이제 아쉬움이 컸다. 그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재미만 있었다는 느낌? 약간 조금 더 깊이 있는 영감이 왔다라기보다는요. 그때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제가 기욤미소 책을 읽었을 때도, 기욤미소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하나는 이제 영화로 봤고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화되었었죠. 그래서 영화로 봤었는데 영화로 그거 꽤 재밌게 봤지만 어찌되었건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도 사실 이제 재미는 있었는데 그냥 이제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기욤미소도 책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느껴봐야 되겠다 해서 기욤미소 최근에 나온 걸 사서 이제 읽었었다가, 사실 이제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도 사실 기욤미소보다는 나은데, 물론 뭐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기본 재미는 있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뭐 저의 이런 개인적 소감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제 추리소설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추리소설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제가 아직은 추리소설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약간 판타지 소설에 가깝지 추리소설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일본 작가 중에서는 이제 일본 추리소설 작가 중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저는 와카타케 나나미라는 작가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작품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물을 읽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 X의 헌신은 그 영화로만 봤고요. 그러니까 그 책으로 읽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와카타케 나나미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제 느낌에는 이제 제 개인적 취향에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쪽보다는, 어쨌든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제 물론 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제가 봐서 이거는 완전 추리는 아니라서 딱 비교는 어렵지만, 근데 와카타케 나나미 쪽이 조금 더 저는 더 이 흡입력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카타케 나나미 책을 읽을 때는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뭐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뭐 일단 근데 이제 소설을 제가 뭐 내용을 너무 소설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건 이제 한 3명의 도둑이 우연히 이제 어떤 잡화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잡화점이 이제 신기하게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연결 통로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서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현재 이 도둑이 있는,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는 미래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도둑들 기준으로는 이때가 현재고 편지가 붙여진 것이 과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면은, 물론 그 과거에 그 누군가는 자기가 사는 시대가 현재가 되는 거죠. 편지를 보내면은 그것이 지금 이 도둑들이 들어와 있는 이 나미야 자파점으로 송달이 됩니다. 근데 이 나미야 자파점, 이 도둑들이 있는 이 시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래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나미야 자파점에 있는 이 도둑들을 기준으로는 현재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과거의 인물이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도둑들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또 답장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답장을 넣으면은 이제 반대편 어떤 그 우유 배달통에 넣게 되는데요. 나미야 자파점에 있는. 그러면 또 그 우유 배달통을 통해서 그것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시대로 송달이 되어서 과거의 인물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과거의 인물은 지금 자기의 편지를 읽은 사람이 미래의 인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은 그냥 잡화점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글을 써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미래에 누군가가 글을 준다라고는 상상을 못하는데, 어찌되었건 나미야 잡화점에서 이 답장을 해주는 사람은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도둑들이 답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나미야 자파점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제 독특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자신이 이제 어떠한 그 고민거리를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미야 자파점에서 이제 이 도둑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각한 답장으로 적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둑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 도둑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다가 우연히 그 잡화점에 들어온 사람들이지 원래 잡화점 주인은 아닌데요. 그 잡화점 원래의 주인이 이런 사람들의 고민 편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런저런 자기 생각을 담아서 답장을 해주면은 그 답을 읽고서 고민이 막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독특한 잡화점이었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곳을 우리는 잡화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제 그 잡화점이 물건 파는 서비스 이외에 사람들의 고민 편지를 이렇게 적어서 받아서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거죠. 그 잡화점 주인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잡화점 주인은 죽고 없고요. 우연히 이제 그 잡화점 건물은 남아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도둑들이 그 잡화점에 들어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안 나왔지만 어찌되었건 그 잡화점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그런 약간 이제 독특한 이 타임머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어떠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도둑들이 이제 우연히 그것에 있다가 과거로부터 온 편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고민 편지를 읽으면서, 원래 과거의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잡화점 주인한테 원래는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거의 편지가 미래의 잡화점으로 오게 되고,
미래에서는 이제 그 과거 그 주인도 죽고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도둑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게 되고 이 도둑들이 이제 답장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재미난 것은 이제 이 그 각각의 이야기가 단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감동도 있고 해서 사실 볼만한 이제 뭐 그러한 작품인 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대 어느 때 나이에 사람이 이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소감은 다를 수 있겠다는 느낌은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이 나미야 자파섬의 기적이라는 책을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봤다가 재미는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뭔가 어떠한 공간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동 스토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히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식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미야 자파섬 이전에 이미 어떤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어떠한 공간이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된 독특한 공간이 어떻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지금 현재와 그 과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신선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식상하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꼭 이제 과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시간의 어떠한 흐름을 왜곡시켜서 어떠한 뭐 상황이 전개되는 그러한 스토리는 사실 이전에도 좀 이제 많이 봐왔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뭐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것도 워낙 예전에 봐가지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생 때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것도 어떠한 그 소녀가 그거 시간을 이제 조금 이제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연히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어떠한 뭐 상황을 더 좋게 하려다가 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해서 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 사실 그러한 흐름이었잖아요.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또 무슨 뭐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서 이제 전개되는 어떠한 러브 스토리 이 영화 중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인 이제 이프 온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프 온리도 이제 어떠한 그 뭐랄까 시간의 어떠한 왜곡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그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였는데요. 이프 온리도 이제 조금 유사한 흐름일 수 있겠고, 근데 이프 온리는 굉장히 이제 제가 재밌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몇 년 전이었나요? 어찌되었건 그것도 지금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또 너의 이름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이제 뭔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뭐 연결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가 보낸 핸드폰 문자가 그거는 과거가 아닌가? 어찌되었건 뭔가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뭔가, 그거는 과거가 아닌가요? 뭐, 어찌되었건 약간 근데 유사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영화 중에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떠한 차원의 왜곡, 어떠한 뭐 시간의 흐름에 어떠한 어떠한 왜곡이 일어나서 나는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면은 내가 자고 일어나면 1월 2일이 되잖아요. 근데 내 여자친구는 오히려 이제 내 시간의 기준으로서는 1월 1일에서 잤는데 12월 31일이 되는 뭐 그러한 형태. 그래서 이제 서로 또 뭔가 어떤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뭔가 서로 애틋한 뭔가가 이제 연결되는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뭐 그런 느낌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 이 여기 나와 있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하고 너무나도 비슷비슷한 기적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튼 지금 언급한 각 작품들을 제가 다 사실은 봤던 작품들인데요. 이제 예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참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다 봤던 작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식상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지 않고 처음 이 작품을 봤다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휴머니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에 이제 제가 왜 약간 느낌이 식상하다라고 받았던 이유는, 그 특히 이제 그 아까 시간의 왜곡과 뭐 과거하고 현재 뭐 미래 사이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 인연이 강하게 뭐 연결되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아까 쭉 언급했던 것들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이 작품이 이 나의 과거와 그녀의 나의 과거와 그녀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나의 미래와 그녀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스포일러가 되니까요. 근데 어찌되었건 나의 출발점과 나의 마지막, 그 다음에 그녀의 출발점과 그녀의 마지막이 서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어요. 내 출발점이 그녀의 마지막이고 그녀의 출발점이 나의 마지막이,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시작과 끝이 결국 이렇게 그 쭉 돌아서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는데,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는데 서로 이제 나의 시작과 얘의 끝, 나의 시작과 얘의 끝이 서로 한 점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맞물리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서로가 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시작과 너의 끝, 너의 시작과 나의 끝,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뭔가 이제 그 영화를 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애틋하면서도 굉장히 서로의 시작과 끝이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깊이 있는 서로 뭔가 인연의 끈, 애틋하고 결국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어떠한 그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시작은 너의 끝이고 너의 시작은 나의 끝일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틋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영화가.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가. 근데 이제 사실은 과거와 연관된 스토리가 사실은 그런 식의 느낌으로 통해서 어떠한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어떠한 행동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거에 누군가에게 미친 그 영향이 다시 현재의 나,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람을 기준으로서는 미래의 나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가 어떠한 차원의 시간의 이동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과거의 그 달라진 그 과거가 현재 나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뭔가 감동이 커지죠. 왜? 마치 현재 나는 마치 그 누군가와 연결성이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미래의 나인데, 어찌되었건 그 미래의 나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즉 나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나가 과거의 이 사람, 즉 현재의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미래의 내가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 과거에 이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 어떤 누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찌되었건 이 사람이 과거였을 때는 미래의 나였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왔을 때는 현재의 어떤 누군가가 되고, 나도 이제 자라서 어찌되었건 이때 누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미래에 있는데, 미래의 내가 과거에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나가 여기 있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만큼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나한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거를 내가 뒤늦게 깨닫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내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이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과거에 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래의 나한테 이 사람이 다시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달라진 어떠한 이 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이제 맞물리는 어떠한 효과.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과 나하고는 엄청난 뭔가 인연이 있고 대단히 어떠한 뭐 차원과 시간을 초월하는 뭔가 커넥션이 있는 듯한, 깊은 커넥션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다가오면서 뭔가 인간 인연에 대해서 마치 시간과 차원을 초월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어떠한 그 인간의 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연의 끈에 대해서, 그러면서 감동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효과, 그러한 스토리가 많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스토리라는 것이 사실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사실은 전형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플롯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뭐 대학교 때라든가 아까 말했던 주 그러한 작품들을 모르고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어쩌면 정말 멋진 작품이고 정말 재밌고 참신하다라고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러한 류의 작품들을 너무 많이 보고 이제 이 작품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작품 자체는 이미 뭐 여러 사람들에게 정평이 났듯이 워낙 이제 이 뭐랄까 재미있는 어떠한 요소들, 그리고 감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와 현재의 스토리, 여기에 아직 그렇게 빈번하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굉장히 아마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빈번하게 노출된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러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제가 이제 읽어봐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몇 번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또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책으로 읽은 건 이거 이제 처음이라서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뭐 썩 괜찮은 책임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의 책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나루시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